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48번째 시간이네요. 신의 편인데요. 일간 신금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일주론 신의 일주, 그 다음에 월주론 계절에 따른 일간 신금의 변화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 겨울철에 태어난 신금은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금하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신금하면 이제 보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화려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세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주병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좀 자기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신금일간들은 어때요? 그 네 글자로 예외 완타라고 있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예라는 것은 예리하고 좀 신금일간들의 성향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외라는 것은 좀 외유 내강형이다. 보석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완이라는 것은 신금일간들이 좀 완벽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렇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번째 단점으로는 좀 그 타인하고 이렇게 약간 갈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좀 평소에 마음에 여유를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신금일간은 또 우리 고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금하면은 고서에는 신금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 뭐 보석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날 신금은 연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아마도 이제 경금은 어때요?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좀 큰 쇳덩어리나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그런 물질이라면 신금은 이미 가공 재련된 보석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표현을 연약하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좀 부드럽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어떻다고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신금일간들은 신금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금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죠. 그래서 이 금일간들은 어때요? 어떤 불에 의해서 이렇게 재련이 돼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일간들을 종역성이라고 합니다. 종역. 변한다는 뜻이죠. 종역. 그래서 금일간은 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재련이 돼야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역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상으로는 신금은 오르리자, 의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이게 오르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일간의 원칙, 소신,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 그래서 금일간들이 좀 융통성은 부족한 반면에 아주 의리만큼은 오행 중에도 최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금일간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금은 그 주옥금이라고 합니다. 주옥.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금일간들은 좀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금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석에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죠.
또 신금일간들은 좀 예리한 칼날, 예리한 칼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좀 성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뭐 요 정도여야 이제 요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신금일간의 이제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외 완타다. 예외 완타라는 것은 예리하고 까다롭다. 그 다음에 외유 내강형이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금일간의 여성들이 외모가 좀 그야말로 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잘못 대시했다가는 큰 거 다친다. 그 다음에 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완벽주의자. 신금일간들이 조금의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좀 타인하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일간에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방향은 어때요? 서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금은 색상은 백색이죠? 그 다음에 장기로는 금은 대장을 말하죠? 대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코는 우리가 코를 말합니다. 코.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 계통을 말한다. 호흡기. 그래서 우리가 금일간들은 신체 부위에는 우리 코 있죠? 코. 그래서 코로 숨 쉬다 보니까 호흡기 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금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때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침, 천식, 호흡기 기관에 문제, 감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요즘에 유행성 질환이 아주 극성이죠. 우리 재작년에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알 수 없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들이 극성을 피우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그만큼 많이 오염됐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일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폐렴 증세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호흡기 질환이 또 큰 진짜 그야말로 문제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간 신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 신해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신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수상관이 이렇게 연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수상관이나 그 다음에 목화상관도 있죠. 목화. 이렇게 금수상관이나 목화상관을 둔 사람들은 우선은 좀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성으로 보면은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금수상관격이나
목화상관격은 우리 이제 그래도 그 사주 명제 중에서는 좀 상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신의 일주 하면 어때요? 신금은 보석이고, 그 다음에 해수는 큰 강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강물에 보석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물상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미녀들이 아주 많다. 잘생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또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는 신금 해수를 보면은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상관이라는 것은 식신하고는 약간 다르죠. 상관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변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둔 사람들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둔 사람 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한 사람들이다. 옛날에 우리가 그 상관하면은 4대 흉신으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그런 의미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인, 평관, 편제, 상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4대 흉신으로 봤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이제 변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성으로는 우리가 일간 신금 해수를 보면 상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 쪽이니까 이건 조금 보류해 두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바로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성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조금 이해가 빠른데요. 이성은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지에 관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명의 경우는 말하겠죠. 근데 식상이 오면 어때요? 식상은 관을 치죠. 그 관이라는 것은 이게 사화죠? 그만 관이잖아요. 화극금 나를 극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라는 것은 사해충 해수가 어쨌든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 문제를 보면 여명 경우에 이렇게 일지에 식상을 두면 일단은 자식을 낳으면 부부가 좀 불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불화하다 보면은 최후에 가서는 이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식상을 둔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은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신금이 해수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경금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양간을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금이 해수를 보면 경금은 일단 가을에 해당되죠. 해수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계절이죠. 그래서 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지가 됩니다. 병사면이니까 병.
그래서 병하고 어때요? 그 항시 같이 다니는 게 욕이라고 그랬죠. 욕병.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그래서 신에는 욕지가 된다.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12운수고 욕이라는 것은 도하고 비슷하고 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욕을 준 사람들은 꾸미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일찍 욕을 준 사람들은 미남 미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 꾸미면 아무래도 미남 미녀들이 많겠죠. 그런데 욕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생 다음에 생욕이잖아. 욕. 그래서 이제 나이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에 해당되거든요. 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아직 철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방지축.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그 단계가 된다. 어쨌든 이렇게 일제히 욕을 준 사람들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과정을 걷기보다는 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같으면 어때요?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학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뭐 예능 쪽으로 이렇게 간다 할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옛날에는 만약에 뭐 그런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출하면은 불량 학생으로 요즘에는 취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일찍 나가가지고 연예계통해서 출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욕을 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운선을 찾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양간일 경우에 찾는 방법을 우선 찾고, 그 다음에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음이죠. 그래서 양간 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금. 그래서 이렇게 경신은 지지로 신유술 가을에 해당되죠. 그래서 나하고 같은 계절, 동절. 예를 들어서 뭐 지지로는 신유술이 같죠. 이렇게 같은 계절은 우리가 로광세라고 그랬죠. 로광세. 그 다음에 가을에 반대되는 계절은, 가을에 반대는 봄이죠. 그래서 인묘진. 이렇게 봄에 해당되는 계절은 절태양이 된다.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가을 전은 전생이라고 했죠. 가을 전에는 사오미가 되겠죠. 가을 전에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오미는 전생이니까 생욕대. 그 다음에 다음 계절, 그러니까 가을 다음은 겨울이잖아요. 후병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해자축인데요. 겨울은 반대, 그 다음 계절은 후병이라니까 병사명. 그래서 양간일 경우는 이렇게 계절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음간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간인 경우는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음간일 경우에는 우리가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된다. 양간이 욕이면 음간은 병이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면 음간은 쇠지가 된다.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가 된다. 그래서 생사, 욕 보면 병 난다. 대세는 센 놈이다. 묘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알면, 이렇게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이요.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요. 이렇게 6개만 알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 음간일 경우는 양간을 먼저 빨리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면 신해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음간이잖아요. 그러면 양간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양간을. 그래서 이거는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니까 어때요? 다음 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후 병사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병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병은 욕하고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지가 된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주 금방 좀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오행을 한번 써놓고 한번 찾아보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호 또 같은 거지니까 록왕세잖아요. 그럼 록왕이니까 이거는 사오미잖아요. 그러면 록왕세니까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임자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거는 노광세니까 임자도 왕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장간을 또 한번 볼까요? 지장간을 우리가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해는 지장간에 일단은 봉기는 어때요? 나하고 같은 기운이라고 그랬죠? 세수가 천간에 올라가면 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인사신에는 이렇게 인사신에는 미래 기운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기운. 이건 미래. 그래서 해는 겨울이니까 미래는 봄이잖아요. 이게 봄의 첫 글자는 간목이 인목이죠. 그래서 인목이 천간 올라오면 간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중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바로 전달의 기운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유 술해잖아요. 그 술이 이 천간으로 술토가 천간으로 가면 무토가 됐죠. 그래서 무토. 그래서 이렇게 이인간무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어때요? 전달의 기운. 이거는 미래의 기운인데 이거는 전 계절의 그 기운을 응축해서 이게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묘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경금의 전계절은 이건 가을이니까 여름을 말하고 있죠. 사오미가 되죠. 그래서 사오미 중에서 이제 그 사오미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가 천간으로 가면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 기운을 이렇게 보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술주민은 전 계절의 기운을 응축해서 보관하고 인사신에는 미래의 기운 첫 글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지장간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입주는 지장간에 인간무가 들어있는데 신금이 해수를 보면 식상에 해당되죠? 상관이니까. 근데 신금이 임수를 봐도 식상. 그 다음에 신금이 간목을 보면 금극목이잖아요. 금극목. 그래서 재성.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이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거는 인성이죠. 토생금이니까. 그래서 이건 인성.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의 일주는 이렇게 식상이 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식상의 마음, 재성의 마음, 인성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상 임수가 해수를 보면 이것도 겨울이고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록에 해당되죠. 록. 같은 거니까. 같은 거면 생욕대 아니죠. 로광세라겠죠?
그래서 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록이라는 것은 어때요? 12운성 중에 록, 왕, 바로 그러니까 최고 바로 전 단계죠. 인생의 최고 단계는 왕이고 전 단계는 황금기를 말한다. 황금기.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최고 단계로 갈 수 있는 능력자죠.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일단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적극적인, 식상은 활동하는 걸 말이죠. 근데 또 록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식상이 록이니까 어때요? 식복은 타고났겠죠. 식복, 제복. 그 다음에 이렇게 식상이 록으로 들어있으면 어때요? 말을 아주 천상유수겠죠. 그래서 달변가들이 많다. 그래서 이 식상으로 녹이를 줬다는 게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식상은 어때요? 여명공의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이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두각을 나타낸다. 최소한 그 나이 들었어도 동네에서 통반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성, 간목이 해수를 보면 이거는 봄이죠? 이거는 어때요? 겨울이니까 전이잖아요. 전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 생지에 해당된다. 생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생기를 준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어떤 일이든지 일처리를 아주 일사천리로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생이 생에 됐다는 것은 일단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겠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잘못 쓰면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난하게는 살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경우는 처죠, 처? 처가 어때요? 아주 똑똑한 처를 얻게 되고 처가 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처를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처는 아니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활동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사업가들도 많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부친에 해당되죠? 부친이라는 건 어때요? 여자가 아무래도 그 부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아마 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부친이 이렇게 재성이 생지에 들었으니까 부친이 능력자죠? 그래서 부친이 부자일 수도 있다. 아무래도 부모가 잘 살았으면 좀 이렇게 좀 그 물려받는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생이 생지에 들면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 무토가 해수를 보면 무토는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반대 계절이잖아요. 이건 여름 겨울이니까 이건 절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에 해당된다. 절이라는 건 어때요? 단절된다는 의미죠. 일단 끊어졌다는 거니까 인성은 항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부모덕도 좀 없을 것 같고 부모덕은 일찍 부모하고 헤어져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문하고도 좀 인연이 없겠죠. 이제 요즘에는 아마 학문하고 인연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모 밑에서 이렇게 부모의 보호를 받고 공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든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많다. 또 인성은 그 아무래도 이제 모친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친이 절로 들었다는 거는 어때요? 좀 모친이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모친의 덕을 받기는 어렵겠죠? 음, 음. 그래서 그만큼 모친도 또 이렇게 인성이 절로 들었다는 것은 어렵게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신 모친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늘 반복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섯 번째, 신의 일주의 성향을 한번 보면, 일단 신의 일주들은 첫 번째, 좀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신의 일주들 두 번째, 좀 그 오지랖이 높고, 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의 일주들은 좀 성향이 착하고 인기도 아주 많습니다. 미나 미녀들이 많다고 했죠? 네 번째, 좀 신의 일주들은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게 탈이다. 좀 신의 일주들이 예민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럼 신의 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따른 월주론이죠. 계절. 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신금일간이 해자축 겨울생이면은, 일단은 겨울이니까 조우상으로 화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병화, 정화 이렇게.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어때요? 병화를 봐야 빛이 난다고 그랬죠? 근데 정화는 어때요? 잘못하면 화극금에서 신금을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중간에 어때요? 토가 있으면 어때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관인상생해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있으면 녹아버릴 확률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꺼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신금은 수를 만나면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어주기 때문에 수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를 만나면 이렇게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는데, 이 신금일간들이 개수는 좀 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이렇게 이미 보석들은 이슬을 맞으면 어때요? 녹이 슬기 때문에 개수는 약간 꺼려야 하기 때문에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가 강할 경우에는 수를 좀 제어해주는 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토국수에서. 그래서 음토보다는 양토가 낫겠죠. 그래서 청갈금, 무토, 지지로, 미술토, 이런 것들은 양토에 해당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양토가 오면 좋다. 오늘 그 보석으로 빛나는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임자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